네, 세계 경제가 침체 터널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모두 힘든 한 해가 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은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시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곳이죠. 국제금융센터입니다. 이 센터에 이용재 원장 모시고 내년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올 한 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고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당히 힘든 한 해였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세계 경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이 크게 유축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다양한 하방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무엇보다도 고강도 통화 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보다 글로벌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무엇보다도 통화 긴축의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점차 과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민간 부동산 시장이 유축을 좀 보이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건설 투자들이 유축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금융비용 상승 또 금융기관들의 대출 유축 등으로 금융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또한 금년도 이제 높은 모습을 보였던 인플레이션도 정점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울러서 미국 이외에 해외 국가들도 하방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잘 알다시피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미중 갈등, 더구나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 가스 공급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유로 경제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전 세계가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성장률도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글로벌 성장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3% 초반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2% 남짓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2% 정도가. 이 수준은 IMF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앞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런 낮은 성장을 보이면서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아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지금 침체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가 부동산 시장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지금 부동산 가격 계속 급락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워낙 금년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고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모기지 금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유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경기 둔화가 심각하긴 하지만 가끔 이 파월 연준 의장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상태라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걸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고 아니다 경기가 침체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수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과 수요요?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 10월에 일자리 수가 26만 3천 개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기업들의 구인 수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10월 실업자 대비 비인일자리 수 비율이 1.7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파월 의장께서도 최근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이 약 350만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약 200만 개는 조기 은퇴 등에 따른 문제에서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이 같은 견조한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이 높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이 높아지면서 한편으로 또 그동안 가계소득 같은 경우 예. 팬데믹 동안 미국이 큰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초과 저축이 여전히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이 많이 예,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에 따라 견조한 노동시장이 소비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에서는 경착륙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도 제조업이라든가 부동산 또는 수출 중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크게 상승한 금리들의 영향들이 네. 점차 확산되면서 한편으로 해서는 좀 내년 중반기 이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서도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중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릴 것이느냐, 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뭐 그리고 언제 정점에 달해서 뭐 계속 갈 건지 언제쯤 떨어질 건지 내년 금리 어떤 인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센터에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의 내년도 향방과 관련돼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이라든가 금리 인상 전환 시점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이제 최종 정책 금리 상단값은 네. 다음 주에 개최되는 FOMC가 나오면서 점도표가 나오면 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점도표. 있습니다만은 예. 시장에서는 이미 약 5% 정도는 좀 반영되고 있고요. 5%. 예. 지금보다 1%포인트 더 올라갈 거다 그런 예. 얘기네요. 나아가서는 일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경제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간다 5%보다. 예. 그래서 금리의 인상의 중단 시점은 네. 현재는 약 내년 2분기 내지 2분기죠. 5월에 6월 경우에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대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의 정점. 예. 네. 그렇지만 지금 그 정점에 도착해서 바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좀 이런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 말 또는 늦게는 24년 초쯤은 금리 인하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려면 내년 말이나 2024년 초나 돼야 되겠다. 예.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를 좀 일찍 바라보는 기관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기관도 일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인하를 전망하는 기관도 있다. 어찌됐든 금리가 지금보다 이제 1% 이상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뭐 달러가 워낙 강세였는데 요즘 좀 달러 강세 고개를 좀 숙이긴 한 것 같아요. 내년에 이 달러 강세 전망, 우리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 같은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강달러 현상을 보이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그동안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금년 초에 95에서 9월 말 115 수준까지 상승한 후에 예. 현재 약 105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05요. 예. 연초 대비 20% 상승한 후에 약 9%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달러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40년 만에 나타난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과 고금리를 가파르게 시행된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월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락한 이유도 연준의 통화 긴축 감속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년도의 달러 같은 경우도 금년도의 강세를 견인한 요인들이 점차 약화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예. 그리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분기부터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완만한 하락세. 예. 네. 다만 지금 내년 상반기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내년 1, 2분기 중에는 고금리 및 고물가와 고금리가 좀 정점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1, 2분기 동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네. 한 3분기 이후에는 다소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달러 강세는
1, 2분기 정도는 현재 수준 유지하다가 3분기 이후 좀 더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그쪽에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 수준 같은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저희들도 뭐 원달러 환율 자체를 워낙 뭐 예측하기 어렵고 변수성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금년도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도 작년 말에 1186원에서 시작해서 예. 9월 말경에 114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예. 어제 같은 경우 1320원, 21원까지 그렇죠. 좀 더 세서 역시 전 금년의 환율의 경우도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의 속도나 폭에 따라서 큰 변동을 보여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이 내년도도 결국은 달러 흐름에 맞춰서 원화가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울러서 달러 흐름뿐만 아니라 네. 엔화나 유안화의 흐름도 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수급 요인은 이제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점점 마무리되면서 국내 수급 요인들, 네. 이제 무역 수지라든가 경상수지 동향 또는 외국인 포트폴리오에 따른 주식이나 채권의 외국인 자금 유입 정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뭐 증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투자자들한테는 뭐 이런 참혹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워낙에 주가 하락이 컸으니까. 내년 어떻습니까? 내년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증시도 올해처럼 굉장히 안 좋을 거로 보는 분석을 좀 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도 역시 큰 변동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하방을 예, 많이 급락을 하는 떨어졌죠. 모습을 많이 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의 경우에도 이제 10월에 25%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락해서 좀 연초 대비 한 18% 정도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글로벌 통화 긴축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네. 이런 것들에서 밸류에이션이 조정 장세를 보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도 그 주가가 큰 변동을 좀 보인 한 해였다고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퍼를 보더라도 네. 연초 다만 미국 증시의 경우도 퍼의 경우 연초 22배에서 예. 현재 17배까지 하락한 상태라서 주가 수익 비율이 예, 17배로 하락해 있죠. 예, 그래서 네. 다소 이제 가격 부담은 좀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제 경기 위축이라든가 기업의 그 실적 둔화 영향 등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는 여전히 주가 하방 압력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주가 하방 압력 계속 떨어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추세적인 전환은 미국의 역시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는 좀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미국 증시의 주요 약세장에서도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시기에는 주가가 저점을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면은 미국 경기 침체 시기에도 경기 침체가 종료하기 전에 예. 주가가 선행적으로 예. 반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그렇군요. 예. 7차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 약 6차례에 걸쳐서 선행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7차례의 경기 침체를 분석해 보니까 예. 6번은 주가가 선행적으로 반등을 했다. 예, 예. 그런 분석 결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내년 초에 아무래도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통화 정책 기조가 변하면서 또 한편은 내후년도에 네.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면서 좀 선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위안이 되는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시군요. 올해에 비해서는. 네. 자, 이 관련돼서 중국 관심입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제로 방역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긴 해요. 어떻게 분석이 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뭐 글로벌 경제라든 뿐만 아니라 예. 특히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중국 경제 향방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그렇죠. 좀 많은 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특히 봉쇄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심해지면서 어제도 좀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코로나 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본격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완화는 내년 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할 거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이제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중증 병실 확보 등 그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예. 오히려 전면적인 개방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그 시장의 기대를 좀 충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IB들의 전망하기는 현 시점에서 만약 방역을 완화할 경우에는 노인 사망자 수가 150만 명이 이를 거를 쓰는 예측도 그래요? 일부 있고요. 예. 또 한편 반면에 강력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년 성장이 크게 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중국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절기 추위 날씨가 추워서 실내 활동이 급증하고 네. 서울 귀향 인력들이 네. 귀향 인력이 많아지면서 네. 확산 가능성이 우려가 있어서 네.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전 전망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경제 내년에 2% 성장도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자, 우리 경제가 좀 2%도 안 될 거라는 우려를 딛고 뭔가 더 도약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이제 작년보다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2.6 내지 7%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예. 내년도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경제의 둔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그게 좀 둔화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간에 따라 많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IMF 같은 경우는 2.0, 네. OECD 같은 경우는 1.8, 최근에 발표한 한국은행은 1.7를 예상하고 있고 예. 해외 IB들은 이보다 조금 더 낮은 1% 중반대를 좀 예측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좀 둔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수출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출. 그래서 좀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다운 사이클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한국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경제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이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한편 다른 편으로는 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좀 완화되고 예. 중국의 제로 코로나들이 멈추면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네. 반도체 업황 등이 좀 좋아지면은 반면에 이제 빠른 반등세도 보일 것으로는 일부 기대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상반기는 좀 어렵지만 네. 하반기에는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내 내수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좀 다소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라 또 가계부채 등으로 좀 소비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국내 유동성 문제라든가 주택 시장의 하락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좀 경기 하방을 성장을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신경을 써야 되고 단기 자금 시장, 부동산 시장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2024년 세계 경제 국제 금융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